오늘의 채플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 교목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우민 목사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호서대학교 사랑하셔서 2학기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2학기 가운데에 이 체프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학들 잘 보내셨나요? 네, 올해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보내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날씨의 변화가 마치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학기 여러분들 모두가 무사히 체프를 이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1학기의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체플과 관련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체플 동영상을 시청하실 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시청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되도록이면 PC로 체플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는 LMS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 수업 시청 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시청 기록 시간이 책정되지 않아서 결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주 체플 공지사항을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출결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벤트, 각종 중요 사항들을 모두 공지사항에 올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꼭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플 시청 후에는 LMS 시스템에서 온라인 출석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주의사항들만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면 이번 학기 체플도 별 무리 없이 이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고 생각하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은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구약 성경의 유명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 그 이후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1998년 미국 드림웍스사에서 제작한 이집트의 왕자 1편이나 혹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정착하고 생활해야 할 새로운 땅, 이 땅의 이름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땅으로의 본격적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지나가야 할 길은 바로 척박한 광야 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새롭게 정착해야 할 땅 인근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12개의 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각 가문을 대표하는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그들이 새롭게 정착해야 할 그 땅에 40일간 정탐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내용이 그들이 정착해야 할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찰을 다녀온 정탐꾼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 정탐꾼들은 결과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이 정탐했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단 2명의 정탐꾼만 자신이 정탐했던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게 됩니다. 2명은 목표에 도달하고요. 10명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먼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고 이것을 교훈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요, 2가지의 내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한 가지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땅의 성읍은 강하고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2가지의 정보, 이 2가지의 정탐 정보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서로 다른 것을 기억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보고 또 그것을 기억했고,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와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이 관점적인 차이에 의해서 서로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얻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목표에 도달하는 결정적인 차이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2번째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고백 가운데에 그들의 태도의 차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쪽 정탐꾼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라는 정탐꾼은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이 적극적인 정복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나머지 정탐꾼들은 정찰한 땅을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탐해온 그 땅을 악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 부정적인 태도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상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문제를 돌파해 보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한쪽은 일어나지도 않은 그 문제와 그 상황에 짓눌려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12명의 정탐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차이는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가면 정탐꾼들의 태도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요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기에 이르고 심지어는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정탐꾼 두 사람은 결여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두가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낙심과 좌절을 하며 지금까지 해온 모든 수고를 숲으로 돌아가게 할 만큼 어려운 상황과 분위기 가운데서도 정탐꾼 두 사람만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차이들이 10명과 2명의 차이였으며 이 차이로 인해서 그들 12명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 문제를 대하는 다른 태도, 문제를 극복하려는 그 의지가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계획하고 목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단연 가장 큰 이슈는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자 배구 A조 예선에서 한국 대표팀과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김연경 선수가 한 말이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포인트에 들어온 대한민국. 서브 득점으로 1세트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2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연경 서브 이어서 서브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4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좀 해보자. First of all, Turier. 후회 없이. 네, 아마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우리 사랑하는 호서대학교 학생들 목표하고 계획하는 바 새롭게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